전북 브리핑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쯤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4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전 기준 신고된 지진 피해는 4건으로 장수군이 2건이며 장수군 북쪽에 있는 진안군이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와 장수읍에서 각각 주택 담장 균열이 발견됐고 진안읍에서는 아파트 1층 발코니와 외부 화장실 벽 균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총선 공약개발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8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이원택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부단장인 윤정훈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5명, 도내 14개 시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약개발 전담팀은 전라북도와 시군 정책 방향에 맞는 지역 공약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원택 단장은 전북 발전과 민주당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새로운 전북 비전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말 기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9일 새만금 일대 야영장 주요 시설과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수경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점검했는데요. 이 장관은 야영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간이 펌프장과 배수로 조성장, 참가자들이 불볕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덩굴 터널 등 폭우 폭염 대비 시설을 집중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수상한 소포 소식 들어보셨죠? 해외에서 발송된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테러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별다른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를 받은 사람들도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이번 상황을 브러싱 스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20년 정체불명의 씨앗이 중국발 소포로 미국, 영국 등의 무더기로 배송된 씨앗 우편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브러싱 스캠. 이번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부안소방서가 영예활동 체험장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내변산 국립공원 트레킹 장소 등 영예활동 체험장 12곳에 지원 나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온열 환자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또 150여 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만큼 국적에 따른 예절 교육도 병행했다고 소방서 측은 설명했습니다. 고창군이 농어업 근로자 인건비 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창군은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8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농촌 근로자 적정 인건비와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